네, 이렇게 미국 대선 개표 작업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승기가 유력한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대국민 연설도 했습니다. 자, 유진 리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보도 본부장 연결해서 자, 현지 분위기도 알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애틀랜타가 조지아주의 주도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지금 그 정한범 교수님께서도 조지아주가 굉장히 이번에 중요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조지아주가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넘어간 이후에 지금 네. 조지아주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조지아 주에서는 지금 거의 기적이다, 생각과 달리. 왜 그러냐면 이 동네가 그 공화당 밭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하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편 투표가 개표가 되면서 이렇게 또 역전이 되니까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또 쌤통이다, 잘 됐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 문제는 지금 조지아에서 아직까지도 개표가 마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해외에서 주둔하고 있는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조지아에 거주지를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 이유는 과거에 군부대가 여기 큰 부대가 하나 있었고 또 연관 가족들이 또 많이 가 있고요. 또 하나는 조정 투표라 그러죠. 이 투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투표를 또 조정해야 되는 게 한 5,500표 정도 되고 예. 아까 말씀드린 그 해외 군부대 밀러터리, 오버시 밀러터리가 한 8,900표, 그리고 국내 부재자가 8,200표.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어드 저스티피케이션 발렛이라 그래서 이 우편으로 투표한 것에 우리가 옛날에 시험 볼 때 OMR 카드에 동그라미 칠 때 하는 것처럼 까맣게 칠해야 되는데 예. 혹시 뭐 갈매기 표시를 했다던가 아니면 반쯤 까맣게 완전히 채워지지 않고 반만 칠해져 있다던가 그렇게 네네. 되면은 민주당, 공화당 그리고 선관위 3명이 이것을 투표로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또 그런 심사를 또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 22,600표 정도가 아직도 개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예. 원래는 오늘 여기 시간으로 어제였죠. 금요일 날 다 하기로 돼 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것이 또 계속 되어질 거다. 그래서 지금 99%가 개표가 됐지만 아직도 여기서 바이든 후보가 이겼다, 졌다 이런 얘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시험 볼 때 OMR 카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할 때 이렇게 동그라미 그 안에 잘 해야 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한 표들이 꽤 있나 보군요. 그리고 조지아주에서는 주 차원에서 그렇게 박빙이니까 재검표를 한다 이런 보도도 들었는데요. 오늘 조금 전에 바이든 후보가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 전에 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승리 연설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승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지금 그 바이든 후보의 오늘 연설에 대해서도 현지 분위기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바이든 후보가 오늘 얘기했던 거는 크게 말하면 이제 코비드 이기겠다. 이 네. 코로나를 극복하겠다. 그리고 경제를 회생시키겠다. 그리고 기후변화가 지금 파리 협약에서 미국이 빠져 있는데 조인하겠다. 그리고 인종차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예. 코비드는 사실 여기 국민들한테 그렇게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이 전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는 지금 미국에서는 노답이에요. 그 네.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뭐 바이든이 된다고 이게 바뀌겠는가 그런 게 있고 또 경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트럼프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트럼프만큼은 못할 거다라는 게 있고 예. 기후변화 문제는 파리 협약한다고 또 뭐가 달라지겠느냐 미국의 비용만 또 지출하는 건 아니냐. 하지만 맨 마지막에 체계적인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예. 이유는 선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흑백 대결이 있을 때 흑인들 소수민족들을 편을 든 게 아니고 백인들의 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러스트 벨트에서도 표를 많이 잃은 꼴이 됐는데 예. 이 오늘 연설한 델러웨어 연설에서 4가지 큰 주제 가운데 인종차별에 관한 것만 사람들한테 갈채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 그리고 네. 예. 그 네, 계속 현지 그러니까 현지에 계시니까 계속 대화를 나눠 보니까 현지의 분위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되게 좋습니다. 예. 네네. 이거 네. 그 러스펠스 3개를 다 이제 바이든이 가져가고 경합주에서도 네.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바이든이 가져간 그 이유에 대해서 4년 전과 왜 이렇게 상황이 달라졌는가, 민심이 그렇게 변했는가, 그랬다면 왜 변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4년 전이죠. 2016년에 트럼프가 이 지역에서 나왔을 때는 내가 아메리카 퍼스트다. 아메리카를 우선으로 해오겠다. 그래서 네. 나쿠 공업지대에 대해서 백인 노동자들을 아주 잘 살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었죠. 예. 근데 이번에 이제 펜실베니아주가 바이든 후보의 이제 고향이기도 하고 또 이제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심들이 그래 한번 시켜주자 그런 것도 있고 트럼프에 대해서 실망한 것도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과 무역 마찰을 하면서 이 지역을 제조업이 그만큼 그렇게 크게 확대되거나 발전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인 노동자들이 4년 전에 잘 살게 해주겠다는데 지금 와서는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은 아니지 않느냐. 예. 그리고 이번에 하는 거 보니까 바이든 또 후보 고향이 또 여기기도 하고 네. 그래서 한번 해보자라는 것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백인 노동자들이 도시에 있는 노동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서 등을 돌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예. 이 지역은 원래 민주당 밭이었었어요. 네. 근데 트럼프 때 유일하게 잘 살게 해주겠다 그 얘기에 이제 음. 많은 백인들이 표를 좀 쏟았죠. 네. 자, 그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보니까 사전 투표용지가 뭐 수천 장이 분실됐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쪽에서도 이거 봐라 이렇게 그 부정한 투표 아니었냐 이렇게 계속 그 이유를 댈 텐데 선거를 다시 하자 이런 목소리도 혹시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부정선거다. 이것 때문에 사실 이것도 문제가 되지만요. 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재검표 때문입니다. 지금 예. 이 미국 법상 이 대통령 선거는 연방선거기 때문에 각 주법보다 연방법이 우선이어서 네. 1%의 미만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소송과 관계없이 한쪽 후보에서 재검표를 요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재검표를 하게 되면 가장 크게 조지아주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네. 조지아주가 이제 0.1%니까 뭐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음. 애리조나도 0.9%입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가 지금 96%로 개표가 되고 있지만 펜실베니아도 바이든이 앞선다고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모르죠. 그 이유는 11월 6일까지 우편 투표를 접수하고 그리고 개표를 한다 그러니까 예. 또 마침 또 오늘 또 필라델피아에서는 며칠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서 이 개표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게 되죠. 예. 그리고 그 네바다주는 지금 6석이 있는데 지금 현재 바이든 후보가 1.8% 리드하고 있지만 라스베가스의 클라크 카운티 여기에서 수멤퍼가 아직 집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바다주는 11월 10일까지 우편 메일을 받고 그다음에 16일까지 마무리해야 된다. 하고 있지만 네. 이것도 역시 결과를 모르게 됩니다. 음. 그 재검표라는 것은 일단 투표가 끝난 상태에서 그 차이가 1%가 되지 않았을 때 재검표를 요청할 수 있는 건데 예. 지금 이 상황에서는 투표가 아직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음. 이번에 우편 투표 변수가 이두저도 아니고 어.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이긴 것 같은데 네. 발표도 못하고 아. 또 예, 어떤 미국 사람들은 트럼프가 실패했다고 먼저 얘기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근데 예. 트럼프 입장에서도 아직 남아있는데 뭘 하느냐. 음. 그래서 오히려 느긋한 편은 현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편입니다. 어,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예. 바이든 후보는 굉장히 여러 가지 데이터로 보면 본인이 앞서고 있는데 예. 선거가 끝나지 않아서 승리를 단정짓는 그런 선언도 못 하고 있고 승리를 단정을 해도 재검표 투표가 마치게 되면 보나마나 트럼프 대통령이 재검표를 요구할 거고 네. 그것은 법원의 그 소송이랑 관계 없습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근데 예. 그 2000년에 그 엘고가 그 재검표 했을 때도 36일인가요? 그렇게 걸렸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인구 비율을 보니까 그때 플로리다 유권자가 한 1,100만 명 정도 됐는데 이 조지아를 비롯해서 다른 주의 사람들을 다 보태 보니 그에 비근한 그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법이 12월 14일까지 선거인단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 따져도 그 안에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렇기 음. 때문에 결국은 이번 선거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재심 뭡니까 그 재검표를 하는 많은 막대한 비용들 네. 이런 것을 다 지불하느니 차라리 선거 다시 하자. 아, 그 그래서 이- 나오는군요. 그 말이. 네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공화당 쪽이랑 민주당 쪽에서 실무진들이 사실 움직이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언론에는 보도가 안 되지만 예, 예. 오늘 제가 3명의 공화당 의원과 2명의 민주당 의원 만나서 솔직한 의견들을 들어봤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번에 선거 끝나고 지역구가 좀 바뀔 예정이라고. 네. 그런 아, 그럼 이제 얼마 있으면 그런 것도 또 이제 보도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나올 것도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데 지금 흐름은 미국 언론도 그렇고 대부분 이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뭐 거의 지배적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현지 교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바이든 후보가 수치상으로는 앞서고 있지만 미국 정치의 선거법에 의해서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초조한 상태고 만일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면은 현지 교민들은 반반입니다.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동포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예. 바이든 후보가 오바마 부통령 시절 때 그 소위 말하는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뭔가 보여주는 한 방이 없었다. 흐지부지 됐다. 오히려 김정은한테 끌려다니는 건 아니냐. 하지만 이민자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강경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정책보다는 좀 더 느슨하고 완화해져서 이민자들에게는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를 또 갖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의 유진 리 보도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